자연수의 개수는 짝수, 정수, 유리수와 같고 그것보다는 실수의 개수가 많다고 하는데요. 무한계를 어떻게 셀까요? 무한계는 어떻게 비교했을까요? 수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와 짝수의 개수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1대1로 짝지어 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정확히 짝지어지기 때문에 이때 자연수와 짝수의 개수가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한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개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수학적인 용어로 기수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연수와 짝수의 기수가 같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즉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두 집합의 기수가 같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 원소들끼리 정확히 1대1로 짝지을 수 있을 때, 이걸 다시 말하면 A에서 B로 가는 1대1 대응이 존재할 때 두 집합의 기수가 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관점으로 지금 보이는 이런 무한집합들의 원소의 개수, 즉 기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수와 짝수의 기수가 같다라는 거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1을 2, 2를 4, 3을 6 이렇게 두 배로 보내는 함수를 생각하게 되면 자연수 집합에 있는 원소들과 짝수의 원소들을 1대1로 대응시켜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집합의 기수가 같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연수와 정수를 비교해 볼 건데 1대1로 대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수를 이런 규칙에 따라서 나열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수와 정수를 또 1대1로 대응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두 집합의 기수가 같다라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자연수와 정수는 개수가 같다라는 거죠. 이제 자연수와 유리수를 비교해 볼 건데 유리수는 나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수를 나열한다고 생각해 보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독특한 아이디어를 쓰게 되는데, 우선 양의 유리수를 나열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을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3분의 4를 3,4라고 생각해 줄 거고요. 그럼 6분의 8은 6,8이 될 텐데 사실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이런 값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제거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양의 유리수들을 좌표 평면에 나열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3,1이니까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열해 주게 되면 이렇게 양의 유리수들을 좌표 평면에 있는 점들의 형태로 나열해 줄 수 있는 거고, 겹치는 것들, 그러니까 기하분수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게 되면 요 점들로서 양의 유리수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자연수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응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양의 유리수들을 자연수와 1대1 대응시켜 줄 수 있다. 즉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말은 두 집합의 기수가 같다라는 거겠죠. 소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연수는 양의 유리수들과 기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대응시켜 줄 수가 있고요. 0은 말 그대로 0하고 대응시켜 줄 수 있는 거고, 음의 정수, 음의 정수는 마찬가지 논리로 음의 유리수들과 1대1로 대응시켜 줄 수가 있겠죠. 이걸 다시 말하면 정수는 유리수와 1대1로 대응시켜 줄 수 있다라는 말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수와 정수는 또 기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와 유리수의 기수가 같다라고 결론을 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모든 무한집합에 그냥 기수가 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칸토어라는 수학자가 최초로 크기가 다른 무한집합이 존재한다, 즉 실수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걸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0과 1 사이의 실수들의 집합을 생각을 해줄 겁니다. 그 집합을 A라고 하고, 일단 자연수와 A의 기수가 같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귀류법을 이용해서 모순을 밝혀내서 이 A의 기수가 더 크다, A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걸 증명해내고자 합니다. 우선 기수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원소들을 이런 식으로 자연수와 1대1로 대응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A의 원소들은 다 소수일 테니까 편의상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과 대응하는 원소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첫 번째니까 이렇게. 두 번째니까 뭐 A21, A22, A23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원소들을 이런 식으로 소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0.4는 0.39999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무한소수로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칸토어의 대각법이라는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가 사용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소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수가 A에는 속해 있지 않은 소수라는 걸 증명해 줄 거예요. 자, A11이라는 그 수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때 A11이 만약에 1이라면 D1을 2라고 두고요. 1이 아니라면 D1을 1이라고 둡니다. 그러니까 A11과 다르게끔 D1을 잡아줘요. 그럼 마찬가지로 D2는 A22와 D3는 A33와 같지 않게끔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 말은 이 0.D1, D2, D3, D4라는 이 소수는 집합 A에 있는 어떤 수들과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이 소수는 A에 없다라는 건데,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0. 어쩌고 저쩌고라는 소수가 0과 1 사이의 소수라는 건 되게 당연한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모순이 되는 거고요. 귀류법에 의해서 자연수와 A의 기수는 같지 않다. 따라서 자연수의 개수보다는 A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A의 기수는요, 사실 실수의 기수와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 탄젠트 함수나 이런 함수들로 간단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자연수의 개수가 실수의 개수보다 작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 무한집합의 개수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놀랍게도 자연수와 유리수의 개수는 같고 유리수보다는 무리수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